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편이냐 너네 편이냐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의 국민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도 성향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제가 느끼는 좌파와 진보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진보 정당이 있다면 중도 성향인 제가 그러한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진보가 실종된 상태이고 현재 좌파와 우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고, 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보라는 것이 기존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 기존의 것을 인정하고 기존의 것들을 수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보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는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정당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그 정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적 성향의 개혁을 외치는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좌파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데에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무분별한 복지, 이러한 정책들이 평등을 우선시한 법안들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침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파는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을 하고 좌파는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파들 생각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평등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면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모가 대신 시험을 쳐주는 것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인가요?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했던 그들이 그 가치를 훼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평등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좌파들이 생각하는 진보는 기존 것을 반대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자유가 아닌 평등을 선택한 것인가요? 저는 평등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절대적 평등뿐만 아닌 그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기회의 평등조차도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IQ, 재산, 환경 등등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보면 이쁜 여자든 못생긴 여자든 남자들이 골고루 좋아해주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남자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못생긴 남자든 잘생긴 남자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을 골고루 좋아해주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IQ도 그렇습니다. 같은 한 시간 공부해도 성적은 차이가 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죠.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인들이 해줄 수도 없고 정책으로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쁜 것들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키 큰 사람들 키를 떼서 키 작은 사람 키를 늘려줄 수 있나요? 돈 많은 사람 돈 뺏어서 돈 없는 사람 줘야 하는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조국 사태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 때문에 태어날 때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원망하고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참고 태어날 때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누가 대신 불평등을 해소해 줄 수도 없고 불평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박근혜 사태와 조국 사태와 같은 비극은 불평등을 원망하는 사람이나 불평등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좌파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기회의 평등도 아니라면 지금 좌파들은 절대적 평등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적 평등을 기반해서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일을 잘 하든 못 하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법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시급을 조심히 다뤄야 하는 이유가 절대적 평등, 즉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외치는 공산주의식 이론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을 너무 상승시키면 이것이 자칫 나라가 정해준 권장 월급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의 날개를 꺾을 수가 있고 사회주의가 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식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없어야 되고 사회적 양보를 강요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불합리한 점을 강요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제가 달라고 하시면 주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정권 역시도 그들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평등, 공정한 사회를 외쳤지만 그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혀 인정을 하지 못하는 정치적 행태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거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진영 놀이에 국민들까지 동조하다 보니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를 떠올려 보면 좌파들은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사회를 뿌리채 바꿔줄게.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촛불 혁명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절정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촛불 혁명의 구호, 이것이 나라냐?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나랍니까? 좌파의 최우선 가치,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입니까? 절대적 평등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좌파 정부가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자유시장 경제에 반대되는 정책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 국가에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규제와 통제는 다른 겁니다. 그 규제가 자유시장 경제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킨의 맛을 본 국민들은 나라에서 치킨을 못 먹게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치킨 맛을 알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암암리에 치킨을 먹게 되면 치킨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요만 억제시키는 규제만 있는 정책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치킨을 못 먹게 법안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억제를 통해서 상승된 부동산 가격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뿐만 아닌 중산층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 힘들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그들의 권리도 뺏어가는 겁니다. 부자들이 부를 늘린 방식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늘렸을 거야 라는 착각들. 가난은 너가 많이 써서 가난한 거다 라고 깨우쳐주지 못하는 세상. 언제까지 사회탐만 할 것이며 언제까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의 권리마저 뺏어가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좌파들의 사회주의식 민주주의가 하향 평등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권장 월급이 되어가는 한국 사회,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해서 실업자는 증가했는데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고 고용이 좋아졌다는 그들.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서 공급과 수요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진 자의 돈을 뺏는 정책이 아닌 가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중산층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정책들이며 이것은 노력할 이유도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국가가 월급을 정해줄 건데요. 어떠한 조직이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다 보면 자연히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무서워서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혁을 시도하는 정책에 있어서 잘못이 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정책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야 되는데 좌파들은 자신들이 진보라고 하면서 사실적인 상황조차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진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의도까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정책까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은 진보다라는 주장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